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분들이 한 30% 정도 되네요.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청와대가 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련 기록물 일체를 지정 기록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장 30년이죠. 탄핵당한 대통령의 기록물을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지정 기록물로 이관했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민변에, 그러니까 민주사회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줄여서 민변이라고 합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직접 청와대 측에 자료 공개 요청했죠? 예, 제가 했습니다. 결과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예. 봉인된 기록물이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신청했던 정보가 세월호 참사 당일날 세월호 구조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문서, 즉 세월호 관련 문서를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그게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지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을 하고 통보를 해드린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는 것 자체도 이번에 지금 처음 알려진 건데. 예, 그러니까요.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를 이제 들었는데요. 이 17조가 바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대통령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16조에.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 경우 좀 말이 좀 꼬입니다만 그냥 보통의 대통령 기록물은 다 공개하는데 그중에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한 지정 기록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공개 제외시키는 조항이 17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이 17조를 사유로 들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됐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제가 말꼬리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송기호 변호사님한테 따지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네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영역에서는 대통령일 수 있죠. 네. 그러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실 줄 모르고 당신이 바로 탄핵 당일날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는 날까지 이런 기록물들을 지정 기록물로 만약에 지정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그 기록물은 아마 계속 공개할 수 있는 기록물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송기호 변호사께서 만약에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한 기록물을 내려고 하니까 이걸 지정 기록물로 해서 30년 동안 봉인해야 되겠다라고 깜짝이야라고 했을 때 권한대행께서 나서셔서 만약에 이걸 봉인하겠다라고 했는지 그 날짜에 시차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다만 이 문제는 이미 이제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좀 더 드린다면 대통령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인데 그렇다고 해서 100% 다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이럴 경우에는 일반 법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가안전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그런 원칙에 따라서 비공개하는 즉 일반 법리에 따라서 해결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가게 되면 그 일반 법에
법과는 달리 특별하게 엄격하게 이제 공개를 막는다는 거고요. 예. 이 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애초에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예. 제가 정보 공개 청구하기 전부터 논란이 됐던 거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버리면 네. 이 기록물에 대해서는 아주 별도의 특별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런 적극적 창설적 행위는 권한대행이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한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그렇다 그러면 환경권한대행께서는 이걸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자격이 없으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정 기록물이라 그러면서 공개를 안 하신 거죠? 그렇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당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전에 이거를 지정 기록물로 해놓으셨다는 것밖에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지정 행위가 언제 있었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관련 소송을 통해서 좀 밝히려고 예. 합니다만 예. 황 대행이 왜 지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네. 여러 가지 어떤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생각밖에 없는데 네, 예. 1차적으로는 지정을 함으로써 예. 이게 한 30년 정도 엄격하게 일반 국민의 접근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효과,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게 그러니까요. 지정행위의 1차적인 목적이겠죠. 제가 자꾸 이렇게 송교 변호사께 여쭤보는 이유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네. 대통령의 기록물이 소중하다는 것도 이해를 하겠고 국민의 한 네. 사람으로서 주요 정책 과정에서 국가의 이익을 관계되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다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선례를 남겨놓으면 즉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이 지정 기록물을 할 수 없음에도 해버리게 되면 향후에 여러 가지 또 법적인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 앞에서 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사안 자체가 예. 우리 어떤 공공기관의 정보 예. 그리고 법치주의의 중대한 문제인 것이죠. 네. 즉 법률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세월호라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어떤 중대한 정보, 예. 국민이 알아야 될 그런 정보들을 네.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 송교 변호사께서 요구하신 게 대통령 세월호 당시 7시간 기록만을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뭐 국방부 사드 운영비 여러 가지 그 사드 청구서 관련된 논란된 그런 기록물도 같이 요구를 하셨습니까? 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예. 세월호 구조 활동과 관련된 문서에 국한해서 네. 청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우리 송교 변호사가 이거를 요청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차적으로는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지정 기록물을 지정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예. 1차적으로요. 그리고 예. 만약에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예. 지금 제가 청구한 게 다른 어떤 국가 안전보장 사항이 아니고 국민의 그런 생명 구조 활동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정도의 문서는 저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요. 예. 그게 공개되면 여러 가지 좀 더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계속 질문 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 공개 신청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황 대행이 지정한 이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 해제할 수도 있나요? 황 대행이? 물론 이제 그 행정법상으로는 황 대행이 본인이 직권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떤 기대의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결국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기록물 관리법 자체가 마련한 장치, 즉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어떤 발부한 영장. 근데 이거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정 처분이 이 법률에 의하면 그러면 모든 대통령 기록물을 임의로 이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국가 안전 보장의 중대한 위험, 또 어떤 사생활로서 명예의 어떤 침해, 이런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지정 대상인 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예. 또 사생활 명예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 이 지정 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처분 무효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을 당하시고 사저로 가실 때도 화면으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뭐 박스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컴퓨터 안에 컴퓨터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사실 컴퓨터 안에 파일로 보관되어 있는 것도 사실 대통령 기록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다시 지정되었는지 또는 어떤 물건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세월호 이 구조 관련 문서만 지금 문제로 잡았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더 근본적인 것은 최소한 목록은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일정하게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여러 필요에 의해서 비공개할 부분도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을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 최소한 어떠한 목록에 대해서는 그 문서 목록을 기록물로 지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근데 지금 그 목록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목록 중에 일부가 상당 부분이 경제 관련해서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실장의 한 100권 가량 되는 수첩에 거의 사초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수첩 자체는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고. 이제 물론 그렇겠죠. 대통령 기록물 중에서 지정된 목록이 법률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청와대가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절차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이 기록물 관련 법의 어떤 문제인데요. 1차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통령 기록관 관장이 어떤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 직원이 기록관 직원이 그걸 뭐 볼 수 있게 하는 정도인데 그건 이제 그 기록관 내부의 업무를 위한 것이지 그것이 언론이라든지 국민에 의한 그런 견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견제 장치가 이번 기회에 이 관리법에도 좀 입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국민일보 5월 4일자 새벽 6시 25분 보도 내용에 보면요. 그런 게 있네요.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박스에 밀봉된 지정 기록물들이 트럭에 실려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정 기록물 분량은 전직 대통령의 준에 넘어오고 있다고 설명해서 봉인된 기록물들은 최소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대부분이 지정 기록물로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관리법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다만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만 판단하는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17조를 둬서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봉인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원칙과 외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는 것이지 이걸 30년 해라, 20년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5년 범위 이내인데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는 30년 이내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생활 관련된 거는 30년이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국정원 관련된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문건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정상들, 대통령께서 하시는 정치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건들에 대한 해석과 비밀 또 기록물에 대한 이견들이 어쩌면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거를 좀 명백히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안전보장 또 대외 외교를 위해서 필요한 영역은 기준을 제대로 잡아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또 중대한 국민이 알아야 될 그런 공공정치에 관한 것은 법 원칙에 맞게 공개하는 이런 틀이 좀 이번 기회에 좀 자리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송기호 변호사께서 좀 많이 노력하셔서 그런 준칙 또는 원용할 수 있는 원칙을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